안녕하세요. 오늘 다룰 내용은 정말 놀랍고도 중요한 이야기입니다. 바로 9개월을 가진 아이들의 발달 타임라인인데요. 단순히 입천장의 구조적 문제가 어떻게 언어 발달을 넘어 나중에 글을 읽는 능력에까지 거대한 도미노 효과를 일으키는지 그 숨겨진 연결고리를 하나하나 파헤쳐 보겠습니다. 자, 준비되셨나요? 앞으로 살펴볼 여정은 대략 이렇습니다. 말 연쇄 과정의 기본부터 시작해서 영아기, 걸음마기를 거쳐 학령기에 불쑥 튀어나오는 난독증 장벽까지 시간 순서대로 쭉 따라가 볼 거고요. 마지막으로 이 도미노를 멈출 수 있는 진짜 골든타임에 대해 짚어보겠습니다. 그럼 첫 번째 단계부터 바로 시작해 볼까요? 소통의 기본이 되는 말 연쇄 과정, 그리고 여기서 일어나는 구조적인 단절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우리가 평소에 아무 생각 없이 숨쉬듯 하는 말, 사실 이거 엄청난 메커니즘이거든요. 화자의 뇌에서 출발해서 근육을 움직이고 그게 공기를 타고 파동이 되어서 듣는 사람의 귀와 뇌로 쏙 들어가는 이 과정. 생리적, 음향적, 언어적 과정이 진짜 톱니바퀴처럼 완벽하게 맞물려 돌아가는 겁니다. 그럼 여기서 질문을 하나 해볼게요. 이 완벽한 체인에서 9개월 아동은 과연 어떤 경험을 하게 될까요? 일반적인 아이들은 끊임없이 듣고 말하는 무한 루프를 돌면서 말을 배우지만 9개월 아동은 신체 구조적인 한계 때문에 제대로 된 소리를 내기 어렵고 결국 자신이 낸 소리를 다시 듣는 청각적 경험도 제한받게 됩니다. 안타깝게도 이 초기 장벽이 언어 발달의 뼈대인 의문 표상을 엄청나게 취약하게 만드는 첫 번째 원인이 되는 거죠. 이제 시계를 조금 돌려서 두 번째 단계, 생후 9개월에서 24개월 사이에 영아기로 가보겠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던 결손이 쌓이기 시작하는 시기죠. 이 시기 발달 과정을 추적한 15개월간의 귀중한 데이터를 쭉 따라가 볼 건데요. 수술 전인 9개월부터 평균 수술 시기인 약 13개월쯤, 수술 직후인 15개월, 그리고 본격적으로 말을 시작하는 24개월까지 이 숨가쁜 시간 동안 아이들에게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한번 볼까요? 여기서 정말 충격적인 사실이 하나 나옵니다. 평균적으로 13개월쯤에 성공적으로 구조적 보건 수술을 마쳤음에도 불구하고요. 15개월 된 아이가 낼 수 있는 자음 목록이 수술 전인 9개월 수준에 딱 멈춰 있다는 거예요. 폭발적으로 다양한 소리를 내기 시작하는 또래들과 달리 단일 모음이나 몇 가지 자음에 갇혀 있는 겁니다. 입천장 구조를 꿰매서 복원했다고 해서 발달 지원까지 마법처럼 복원되는 건 아니라는 아주 명확한 증거죠. 이런 초기 정체가 차곡차곡 쌓이면 24개월쯤엔 꽤나 뚜렷한 결과로 나타납니다. 보통 아이들이 200개가 넘는 단어를 쏟아낼 때 9개월 아이들은 99개, 그러니까 절반에도 못 미치는 수준에 머물러요. 어휘의 다양성도 확 떨어지고 압력을 줘서 내야 하는 자음의 정확도도 현저히 낮습니다. 옹알이 시기의 작은 지연이 결국 본격적인 말하기 단계에서 심각한 어휘 부족으로 이어지게 된 겁니다. 자, 이제 세 번째 단계, 24개월에서 36개월 사이의 걸음마기 시기로 넘어가 봅니다. 이 시기엔 아주 기막힌 반전이 하나 기다리고 있습니다. 흥미로운 궁금증이 하나 생기죠? 24개월에 그렇게 눈에 띄게 벌어졌던 격차가 시간이 좀 더 지나서 36개월쯤 되면 자연스럽게 확 좁혀질 수 있을까요? 솔직히 이 시기가 되면 우리 모두 엄청난 착각, 일종의 환상에 빠지기 딱 좋습니다. 데이터를 보면 아이가 말하는 총 단어 수나 문장 길이 같은 전반적인 언어 지표들이 일반 아동이랑 별 차이가 없게 나오거든요. 겉으로 보기엔 완벽하게 또래의 능력을 따라잡은 것처럼 보이는 착시를 일으키는 겁니다. 하지만 겉으로 드러난 양적인 언어 지표 말고 그 속의 질적인 의문 지표를 깊숙이 들여다보면 현실은 완전 딴판입니다. 이 아이들은 36개월이 돼도 자음 발음의 정확도나 소리의 정교함에서 여전히 심각한 지연 상태에 빠져 있거든요. 겉보기에 말은 좀 길어지고 단어 수는 늘었을지 몰라도 정작 소리의 알맹이는 텅 비어있는 거나 마찬가지인 셈이죠. 그래서 임상 현장이나 부모님들이 제일 조심해야 할 게 바로 이 조금 더 지켜보자는 함정이에요. 겉보기 점수가 좀 올랐다고 이제 말문이 트였네 하고 안심해서 치료를 미루는 거죠. 하지만 이 짧은 골든타임 동안 중재가 들어가지 않으면 아이의 눈에 보이지 않던 미세한 의문 결함들은 돌이킬 수 없을 만큼 아주 단단하게 굳어져 버립니다. 그러니까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시급합니다. 24개월의 지연을 보인다면 언어가 회복된 것 같다는 착시에 속아서 절대 그냥 지켜만 보시면 안 됩니다. 즉각적으로 조기 중재에 들어가야 해요. 당장 전문가의 집중적인 치료가 어렵다면 집에서 부모님이 해줄 수 있는 의문 발달 촉진 교육이라도 당장 시작되어야만 합니다.
이제 시간이 훌쩍 흘러 네 번째 단계로 가보죠. 4번, 학령기. 드디어 학교 교실에서 맞닥뜨리게 되는 숨겨진 난독증 장벽입니다. 아기 때의 9개월 문제가 도대체 어떻게 초등학생의 읽기 문제로 둔갑하는 걸까요? 처음엔 그저 입천장이라는 신체 구조의 결함이었죠. 그런데 이게 제대로 된 소리 자극을 못 받게 만들고 만성적인 말소리 장애로 이어집니다. 이후 이 문제가 점차 뇌의 인지 영역으로 넘어가면서 소리를 분절하고 기억하는 데 결함을 만들고 최종적으로는 복잡한 문자를 해독하지 못하는 난독증으로 빵 터지게 되는 겁니다. 갈라진 입천장은 외과 수술로 예쁘게 닫을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는 상처는 없어진 거죠. 하지만 그 시기에 방치됐던 눈에 보이지 않는 인지적, 의문적 결함들은 어떨까요? 수술 바늘로 꿰맬 수 없는 이 결함들이 결국 몇 년 뒤 교실 안에서 읽기 실패라는 완전히 새로운 모습으로 다시 쩍 갈라져 입을 버리게 되는 겁니다. 근데 여기서 정말 중요한 포인트가 하나 있어요. 오해하시면 안 되는 게 이게 아이의 지능이 떨어지거나 정보 처리 속도가 느려서 생기는 문제가 절대 아니라는 겁니다. 숫자 기억하기, 이름 빨리 대기 같은 건 또래랑 똑같이 완벽하게 해내거든요. 오직 소리의 구조를 파악하는 음절 인식 능력이랑 낯선 소리를 잠깐 저장하는 음운 기억 시스템, 딱 이 두 군데에만 치명적인 미세균열이 나 있는 상태인 거예요. 뇌 속의 이 미세한 균열은 결국 학교 성적표에 고스란히 나타납니다. 재미있는 건 이 아이들도 글자를 소리내서 읽는 표면적인 유창성은 꽤 잘 유지한다는 거예요. 하지만 복잡한 읽기 규칙을 적용해서 문자를 진짜로 해독하고 그 속에 숨은 의미를 이해하는 심층적인 읽기 과정으로 들어가면 그냥 구조 자체가 와르르 무너져 내리고 맙니다. 기초공사가 부실해서 무거운 지붕을 올리지 못하는 건물이랑 똑같아요. 자, 이제 대망의 마지막 5번째 단계입니다. 무섭게 쓰러지는 이 도미노를 막아낼 수 있는 유일한 열쇠, 바로 임상 타임라인을 재정의하는 골든타임과 조기 중재입니다. 예전엔 어땠냐면요. 수술 끝날 때까지 멍하니 기다렸다가 물리적인 입천장이 다친 후에야 언어 치료를 대기 명단에 올렸어요. 하지만 새로운 패러다임은 완전히 다릅니다. 진정한 골든 윈도우, 즉 골든타임은 수술하기 한참 전인 출생 직후부터 바로 시작되어야 합니다. 수술 전부터 시작하는 끊임없는 조기 개입만이 이 파괴적인 도미노를 멈출 수 있습니다. 아니, 수술도 안 한 갓난아기한테 뭘 할 수 있냐고요? 이 시기의 핵심은 바로 부모님입니다. 부모님이 아이의 가장 훌륭한 치료사가 되어야 해요. 제대로 된 발달 정보도 미리 습득하고 9개월 아이들에게 꼭 필요한 특화된 듣기 훈련도 시켜주고요. 가정에서 매일매일 아이의 옹알이를 폭발적으로 이끌어낼 수 있는 핵심 자극 전략들을 부모님이 직접 배우고 끊임없이 제공해 주어야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추적해온 이 긴 여정을 딱 한 줄로 정리하자면 이렇습니다. 물리적 결함은 수술로 닫을 수 있지만 방치된 인지적 결함은 초등학교 교실에서 난독의 형태로 다시 열립니다. 와, 이 문장 진짜 너무 뼈아프고 무섭지 않나요? 왜 우리가 지금 당장 아주 어릴 때부터 중재에 나서야 하는지 그 시급성을 가장 완벽하게 보여주는 핵심입니다. 자, 마지막으로 여러분께 이 질문을 하나 드리면서 마치려 합니다. 생후 9개월, 그저 의미 없는 옹알이인 줄만 알았던 아이의 작은 소리들이 훗날 학교 교실에서의 읽기 능력을 완벽하게 비추는 거울이라면 과연 지금 우리의 임상과 교육 타임라인, 이대로 가만히 둬도 괜찮을까요? 어떻게 재설계해야 할까요? 오늘 이 해설이 여러분의 오랜 고정관념을 깨고 패러다임을 바꾸는 강력한 자극제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끝까지 함께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